안녕하세요. 에듀팟 교육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일보의 장연화 기자입니다. 요즘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부모님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특히 이제 개학이 가을에 될까, 올해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진짜로 많이 받으시는데요. 특히 SAT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엘리트 학원의 제이박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 간단하게 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리트학원에서 15년간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제이박 원장이라고 합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AP 시험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에요. 지금까지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학생들 중 대부분 반응들은 다행히도 나쁘진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지도하는 학생 2명 정도가 결국 시간 안에 제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게 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잘했다고 자신 있게 냈었는데 또 제출하는 그 타이밍에서 에러가 계속 떠가지고 시간이 결국에 지나서 그 서미션 그 창이 닫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출을 못하게 됐어요. 저는 칼리지보드나 서버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그 학생들 기기 업데이트나 또 세팅값이 칼리지보드가 추천해대로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칼리지보드는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더라면 추천 그 값을 조금 그 세팅 값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잘 적용해서 쓴다면은 문제가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 만약에 재시험을 원한다면은 6월 1일부터 5일까지 재시험 스케줄이 이미 칼리지보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재시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T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를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온라인으로 본다라는 거는 디지털로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페이퍼로 보나 디지털로 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은 중요한 쟁점이 아마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집에서 보는 이 대입시험 결과를 대학이 과연 인정할까? 앞으로 이제 뉴스가 이거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사실 디지털 시험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종이 시험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칼리지보드나 ACT 컴퍼니에서는 시험을 디지털로 옮기려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ACT는 이미 2015년부터 디지털 시험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왔고요. SAT도 아마 2018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스테이트 테스트로 아마 선정해가지고 시행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칼리지보드나 ACT 두 곳 모두 디지털화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들도 대학에서는 입학평가에 동일하게 그 종이시험 결과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해왔죠. 다만 문제는 이게 집에서 보는 시험이다 보니 부정행위를 어떻게 방어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 솔루션이 아직 나오고 있진 않고 있어요. 칼리지보드의 1차 제안서를 살펴보면은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모든 과정을 마이크, 카메라 모두 켠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감독한다는 말인데 솔직히 제가 대학이라도 그렇게 쉽게 납득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 이게 제일 문제가 사실은 이 안정성이에요, 결국에는. 요즘 고화질 카메라에 초소형화가 되는 것도 워낙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리고 생각지 못한 물건에 이 카메라가 부착이 돼서 다양한 형태의 몰래 카메라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귀에 꼽지 않아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안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에서 보는 거다 보니까 온갖 생활품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작정하고 사실 부정행위 하겠다라는 사람들 정말 못 잡습니다.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빈 방에서 뭐 빈 책상에서 카메라 4대를 다 돌리고 사각지대 없애고 뭐 컴퓨터 한번 싹 밀고 깨끗한 상황에서 보게 하기 전까지는 부정행위 막는 거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당장 내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고민이 큽니다. SAT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에는 UC도 앞으로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제까지 좀 세봤는데요. 한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테스트 옵셔널로 전환한 대학들이 한 100개가 좀 안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숫자로 증가한 건데요. 지금까지 SAT 테스트 옵셔널을 선택한 대학들이 전국에 한 1200곳 정도가 넘죠. 1200곳 정도라고 하면 엄청 많은데 사실 그게 오랫동안 축적된 겁니다. 미국에 한 2,500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거의 반에 가까운 숫자들이 테스트 옵셔널 대학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서, 이 수치만 보고서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 순위 찾아볼 때 어디를 많이 찾아보세요? 아마도 US 뉴스겠죠. 1987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대학 순위라는 거를 이 언론사가 매기게 됐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1960년대 뭐 70년대 요 냉전 시대가 절정기였을 때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죠. 그 과학 발전의 주역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문 대학들이에요. 뭐 UC 버클리, 하버드, MIT 등등요. 수년간, 수십 년간 정말 노벨상을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대학들은 그 자체로 존재 강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존재 가치가 넘는 엄청나게 큰 대학들을 처음으로 1987년에 순위를 매기게 된 거고 그게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인재 몰림 현상이에요. 전국에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어, 전국 상위 50위, 100위 그 대학 순위에 막 몰리게 됐고요.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경쟁자들보다 더 높은 SAT 성적을 또 필요로 하게 됐죠. 이미 초창기 한인 학생들한테도 명문대학 교육은 신분 상승이 가능한 어메리칸 드림 중에 하나였고요. 엘리트 학원도 대학 순위가 처음 매겨진 1987년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그 열기에 동참한 셈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인재 몰림 현상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또 매년 더 치열해지고 있는 거죠. 상위 20위 대학 합격률은 거의 뭐 한 10% 안팎이고요. 상위 50위 대학들은 평균 25% 안팎이고요. 상위 100%가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합격률의 가반수가 넘어갑니다. 뭐 60%, 90%까지 넘는 합격률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즐비하죠. US 뉴스 대학 순위 100위 밖은요, 정말 정말 춥습니다. 인재들은 웬만해선 다 외면하고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라 하더라도 100위 밖은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2,500개나 되는 4년제 대학들이 있는데 순위에 언급되지도 않은 학교들이 너무 많고 이 학교들은 정말 순위에서 언급되지도 않은 학교들은 인재 유치는커녕 뭐 매년 학생 유치에도 실패를 해서 결국 폐교가 되는 학교가 매년 수백이 되고 있어요. 한 200에서 150에서 한 250개 정도가 매년 폐교를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체계를 좀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엔지니어링이 다 들어가요. 통계고 또 공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이 테스트 require를 할 때는 진입 장벽을 높일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테스트 옵셔널 같은 경우는 대학 진입 장벽을 낮출 때 사용합니다. 대학이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하면 지원자 입장에서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돼요. 지원자 숫자를 늘리는데 테스트 옵셔널 정책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학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이 대학이 이 설계를 실패해 가지고 올해 입학수가 100명이라도 만약에 줄면은요. 그에 700만 불 정도 손해가 보는 거겠죠. 학비가 그렇게 되니까. 어 건물 하나가 거의 날아가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UC 대학의 테스트 옵셔널은 그냥 단순하게 지원자 숫자 늘리는 설계만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UC는 그런 거 안 해도 지원자가 늘 넘쳐나니까요. 인기가 높잖아요. 최근 UC 대학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뭐 나오고 있죠. 지금처럼 캘리포니아 주내 그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게 옳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교육은 사회 불균형을 조정해주는 기능을 해야 된다. 소수민족 학생들 유치에 더 힘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는 거고요. 어, 제네 나폴리타노 UC 대학 회장은 후자에 조금 더 가깝겠죠. 2013년부터 취임 때까지 줄곧 SAT 옵셔널 주장을 했고, 수년간 논쟁에서 원하는 바를 못 이뤘는데 이번 코비드-19 그 이머전시 상황을 이용해서 좀 바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테스트 옵셔널은 잘 결정한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어, 이분의 그 테스트 옵셔널 예전부터 언급했었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실은 그 소수민족 학생들 유치를 SAT가 방해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미뤘었던 거죠. 음, 지금 들어보니까 그럼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그럼 SAT 성적을 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3주 전에 그 테스팅 옵션에 관련해가지고 코넬 대학이 발표한 내용들이 좀 구체적이어서 그 질문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코넬 대학에서 말하기를 코넬 대학은 여전히 SAT 시험의 중요성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학생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즉 코비드-19 최대 피해 지역 학생이거나 또는 본인 또는 가까운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재정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고 뭐 삶에 큰 위협을 받았었더라면 SAT가 성적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 삼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SAT가 성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테스트 옵셔널만 믿고서 안 내는 게 낫다고 판단 짓기에는 좀 정황이 학교 가이드라인하고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테스팅 옵셔널의 펄리스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학부모들은 학업 관련 내용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성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원장님? 네, 일단 테스트 옵셔널이 되는 순간, 이제 그 많은 그 비중이 이제 학교 GPA로 많이 돌아갈 거라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순차고요. 지금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많이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아마 굉장하게 그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일 것 같아요. 학교 진도도 많이 못 뽑았을 테고요. 성적을 요번 학기 막판에 좀 올리고 싶었었는데 파이널도 없는 상태고 뭐 여러 가지 그 올릴 수 있는 상황이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꼭 연락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가능하면 아이들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전에 잘 못했었던 과제들도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마음만 앞서지 말고 꼭 그 선생님한테 용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요번 여름 학기를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년 수업에 요번 그 구멍난 진도가 임팩트가 올 가능성이 커요. 특히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게 될 수업에 분명히 장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그런 걸 꼼꼼하게 해서 내년 그 내신 성적들도 잘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대입 시험 관련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SAT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자, 만약에 정말 이번 가을 학기에 모든 시험들을 집에서 치러야 되는 뭐 경우가 생겼다고 해보죠. 그리고 대학들이 디지털 시험 결과의 유효성을 뭐 인정해줬다고도 하고요. 이번 가을에 만약에 시험을 봐야 될 학생들은 이번 여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종이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이 익숙한 그 환경에서 모니터를 보고 문제 푸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종이 시험은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문제 풀다가 핵심적인 부분이 보이면 바로 밑줄을 자동으로 긋게 되어 있고요. 수학 문제 도형이 나왔을 때 도형에서 유추할 수 있는 후속 정보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또 바로바로 도형 위에 적을 수 있는 반면 모니터에 그 도형 문제를 풀게 된다면 상상으로 정보를 그려보든지 아니면 종이에 그 도형을 다시 옮겨 가지고 그려야 되고 뭐 작지만 굉장히 작은 이유들이지만 시험 보는 4시간 내내 거슬리는 상황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종이 시험을 연습하는 일만큼이나 디지털 시험을 연습을 많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요번 SAT 그 특강에서 100%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종이 시험하고 디지털 시험하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할 계획에 있고요. 어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까운 뭐 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들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런 거를 좀 연습하면서 내 맷뜻을 조금 디벨롭하는 거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저희와 같이 이렇게 유튜브로 좋은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저 에듀팟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모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학업보다도 이 사태를 조금 바라보는 아이들의 성숙한 시각을 좀 길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최근에 하버드하고 예일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번 팬데믹 사태를 바라보는 좀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추천 도서 5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여기 아래 자막으로 좀 띄워 주실 것 같은데 그 5가지 책들 한번 요번 여름에 꼼꼼히 읽어 보면서 좀 좋은 시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해부터 커먼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에세이 주제가 뜨는데 그게 코비드-19에 관련된 나의 생각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들을 쪼끔 더 공부해 보면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책도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제이박 원장님과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